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늘TV입니다. 오늘은 고모님과 함께 공매와 경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모님 안녕하세요. 오늘 좀 평소보다 밝지 않으신 느낌? 아니 오늘 또 좋아. 좋으세요? 저도 행복해요. 예. 자, 공매라는 게 나왔는데 저희는 경매를 지금 배우러 왔는데 공매 도대체 왜 알아야 되나요? 경매나 공매나 크게 보면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어. 부동산이 거래되는 시장은 같아. 단 주관 기간이 경매와 공매는 틀려. 경매는 민사집행법의 근거를 두고 개인과 개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공적 기관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해서 채권 채무를 현금화시켜서 원만하게 현금 흐름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시행되는 절차라고 볼 수 있고. 그렇죠. 경매의 어떤 장점에서 배웠죠 저희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경매는 개인과 개인 간의 채권 채무에 주안점을 준다면 공매는 개인과 국가 간이야. 그래서 이거는 틀려. 공매는. 그러니까 공적으로 일반에게 매매하는 것은 똑같아. 공적 기관을 주관하에. 그런데 공매는 자산관리공사라고 해서 국가기관을 대행해서 하는 기관이 있어. 그래서 소위 캠코라고 하거든. 캠코. 근데 이 공매는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 국가가 형성되어 있으면 거기에 첫 번째는 여러 가지 기업도 있고 관공서,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이런 데가 있단 말이야. 그런 데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IMF 때 부실자산 얘기 들어봤지. 부실자산이 기업체가 크게 운영이 되면 기업체가 부실이 나면 그거를 국민에게 큰 피해가 온단 말이야. 그래서 소위 말하는 국가에서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그거 기업체를 일으키기도 하고 아니면 인수를 하기도 해. 근데 인수기관이 어디냐면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인수를 해. 또 어떤 것이냐면 은행이나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서 비업무용 자산이 있어. 또는 용도가 완료된 재산, 그래서 소위 불용자산 이런 것들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각하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단 말이야. 이것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하는 거야. 그런 것은 수탁자산이라고 해. 또 어떤 것이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공매에서 일반인은 많이 접하게 되는 건데 압류자산이라는 것이 있어. 압류자산은 국가에서 우리가 국민들은 다 세금을 내야 되잖아.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 있잖아. 그걸 어떻게 압류하잖아.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압류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국가가 국가기관을 존립하기 위해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자력집행권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은 국가에서 압류를 해서 현금화를 해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그걸 자력집행권이라고 해. 이런 모든 것을 총괄하는 데가 자산관리공사고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되는 일련의 절차를 가지고 공매라고 한다. 그래서 공매가 어떤 면에서 좀 포괄적이고 범위가 넓어. 그런데 개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쉽지 않다. 정보의 습득 과정이라든가 공매 절차라든가. 그래서 우리 경매를 하는 사람들은 경매는 민간 대 민간끼리 채권 채무 관계를 해설하는 것이고 해결하는 거고 공매는 국가와 개인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큰 차이가 있긴 있지만 경매라는 사람은 공매도 알아야 돼. 어차피 우리는 부동산을 저렴하게
매수하는데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면 경매와 공매 둘 다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거네요. 근데 경매라는 거는 개인과 개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는 거고, 공매라는 거는 개인과 정부에 있는 건가요? 그렇지요. 그러면은 저희가 경매는 그렇고 공매의 종류를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공매의 종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크게 보면은 세 가지로 구분이 돼. 첫 번째는 인수자산. 자산관리공사에서 취급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유인자산, 인수자산 이렇게 표현하거든. 이거는 자산공사에서 자산을 구입하는 거야. 사들인단 말이야.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거야. 소유권, 정부 것을 우리가 일반 개인이 또는 기업체에서 매입을 하는 거야. 이제 이런 경우에는 작은 것이 없고 되게 커. 예를 들어서 뭐 대형 선박이라든가 이런 개인이 사고 싶어서 살 수가 없잖아. 뭐 대형 프렌트, 시설 이런 것들은 국가기관이 했던 것이고, 국가기관을 또 대행해서 대기업에서 했던 것들인데, 대기업 부실하면 어떡해?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할 수 없이 공적자금 투입돼서 그걸 살려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기업에서 분할도 하기도 하고 일부 매각하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상당히 그 규모가 좀 크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수탁자산이라고 있어. 아까 얘기한 대로 금융기관이나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매각을 의뢰한 자산. 또 압류자산이라고 있어. 그거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세금을 안 낸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압류를 통해서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자산.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 그러면 저희가 저희 입장에서 가장 관심을 두고 봐야 되는 어떤 곳은 어디예요? 좋은 질문이야. 우리가 경매를 배우는 것도 우리는 일반 개인들이잖아. 네. 일반 개인들이기 때문에 소위 인수자산을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어. 너무 규모가 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융기관의 비영무용 자산도 상당히 커. 공기업 이런 데서 매각하는 것들이. 그렇지만 압류자산은 단순히 일반인들이 세금을 안 내서 세금 걷기 위해서 압류한 자산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 우량한 물건도 많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협의의 공매라고 하면, 협의의 공매는 뭘 가리키냐면 압류 자산을 가리켜서 그냥 공매라고 얘기를 해. 특히 이제 이 공매는, 아까 경매는 법원 경매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내용이 공시가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 누구나 관심 있는 사람은 연락해 볼 수 있거든. 근데 공매도 온비드라고 있어. 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온비드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소상하게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 그러니까 두 개 정도는 우리는 볼 줄 아는 능력을 길러야 돼. 지금 공매 종류까지 알아보았는데, 그러면 경매와 공매 어떤 다른 점이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경매하고 공매는 부동산이 거래되고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는 같아. 절차도 비슷해. 하지만 또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몇 가지가 있어. 왜? 운영 주체가 다르고, 경매는 법원은 판결이잖아. 그게 재판이란 말이야. 재판의 과정이 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재판의 과정이라는 특수한 또 어떤 과정이 있고, 공매라고 하는 거는 자산관리공사라고 하는 국가기관에서 일간 매각 절차에 따른 어떤 그 방법이 있기 때문에 틀려. 첫 번째는 입찰 절차도 틀려. 경매는 일단 우리가 경매를 하고자 하는 물건이 있으면 법원 경매 정보지에서 우리가 원하는 물건을 선택을 해가지고 입찰일에 우리는 뭘 해야 돼? 최저가의 10%를 준비를 해서 우리가 직접 법원에 출두를 한단 말이야. 예. 법원에 출두를 해서 서면 입찰을 해. 또는
대리인이 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공매는 그렇게 하지 않아. 그 자산관리공사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 저기 강남역에 있는 데 있어. 네. 근데 그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매각하는 거를 전자입찰로 해. 상당히 선진기법이지. 훨씬 대중화가 잘 되겠네요. 대중화가 잘 되기는 한데 어려워. 그게 앞으로는 그게 상당히 수월해질 거야. 그 자산관리공사에 하게 되는데 금액이 틀려. 최저입찰 가격이. 네. 경매에서는 최저가의 10%거든. 네. 그런데 공매에서는 매수가의 10%야. 그 내가 매수 희망가가 있거든. 내가 적은 금액의 10%를 그렇지. 내야 되는 거네요. 내가 적은 금액이 10%란 말이야. 예. 그러니까 틀려 그거. 그걸 혼동하면 안 돼.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전자입찰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막연하게 뭐 이 저기 자산관리공사에 송금해 드는 게 아니고 네. 온비디에다가 내가 회원 등록을 해서 범용인증을 받아야 돼. 공인인증을 받아가지고 나라는 사람을 객관적으로 증명을 하고 현금으로 아까 얘기한 매수 희망가의 10%를 전자입찰을 통해서 송금을 해야 된다고. 물론 이제 폐차했을 경우에 낙찰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경매나 공매나 똑같이 경매는 그 자리에서 내주잖아. 네. 그치? 근데 공매는 내가 지정한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줘. 그게 이제 차이점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차이점을 본다면 차순임에서 신고 제도라는 게 있어. 네. 경매에는. 차순임에서 신고라고 들어봤지? 네. 법원에 가니까 얘기하지? 맨날 낙찰자 한 다음에 말하는 거. 그러지? 예. 그 차순임 신고가 자리에 또 확실히 정의는 안 서 있지? 네, 그쵸. 그건 아직 아무도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차순위 매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경매에 이제 그 최고가 매수 희망자를 법원에서 이제 호명을 하잖아. 예. 그러면 거기에 차순위 매수 신고 있으세요? 물어보잖아. 근데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자격이 있어, 자격. 자격이 뭐냐면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 빼기 입찰 보증금 보다 더 쓴 사람. 근데 그거를 바꿔 말하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잔금 납부를 포기하더라도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사무로 인해 가지고 채권자는 그 본 물건의 채권자는 이론도 손해를 안 본다는 제도야. 왜냐면 입찰 보증금보다 더 쓴 사람이니까. 이게 그래서 차순위 매수 신고가 신고제 참 절묘하게 되어 있는 제도거든. 경매에서는. 근데 공매에서는 이것이 없어. 공매에서는 없어 그게. 근데 전자입찰 방식이니까 없는 게 맞지 않나? 차순위 매수 신고 할 수도 없어. 할 수도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누가 손들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잔금 납부 기한이나 납부 방법이 틀려. 이거 경매하고 중요한 거네. 공매는. 네. 경매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매각 결정 기일이 떨어지고 또 확정이 되면 대략 한 달 정도 기일을 주고 잔금 납부일이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건 누구나 똑같아. 뭐 금액이 크다고 뭐 좀 밀어주고 이런 게 없거든. 예. 그런데 공매에서는 안 그래. 공매에서는 압류재산 같은 경우는 기간이 짧아. 3천만 원 이하는 일주일 내에 납부해야 돼. 엄청 짧네요. 그러니까 괜히 현금 없이 뭐 네. 경매하는 식으로 내가 한 달이나 한 달 후에 내 돈 내면 된다고 들어가면 큰일 나. 그 다음에 3천만 원 이상이 되는 사람은 한 달. 이런 기한을 준단 말이야. 이거는 잘 알아봐야겠네요. 공매는 좀 그런 것도 철저하게 봐야 돼. 그 다음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하는 인수자산 같은 거 있잖아. 유입자산. 인수자산은 부실기업 채권에서 하는 거잖아. 그 규모가 커 작아? 엄청 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분할 납부도 가능해. 기간도 5년 이내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또 유리한 점도 있단 말이야. 그게. 사업하는데 유리한 부분이 확실히 있겠네요. 이건 기업체에서 인수하기 때문에 금액이 크니까 납부 기간도 조금 여유치가 있는 거지. 그러면 네이버 카페에서 하늘경매 동호회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경매 후기와 저희가 낙찰받은 물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더 자세한 상담은 02-2233-6233으로 연락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저희 하늘TV에는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하늘경매 동호회가 있습니다. 경매를 좋아하고 경매를 통하여 원하는 재테크를 해보자는 순수한 의미의 경매 재테크 동아리입니다. 그 활동 사항은 네이버 카페 하늘경매 동호회를 열람해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